저녁 7시 조용한 서울의 주택가. 고요를 찢는 여자의 절규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우리 딸을 어떻게 한 거야? 목소리의 주인은 60대 여성 강은주 씨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죠. 네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남편 박정우는 셔츠 단추가 몇 개나 떨어진 채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29살 딸 세아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 모습은 그녀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아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자신이 평생을 믿어온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노을빛이 담장을 붉게 적시는 오후 7시 무렵.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며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해? 분노와 절규가 뒤섞인 목소리. 주인공은 60대 여성 강은주 씨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남편 박정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단추가 뜯겨 바닥에 나뒹굴었고 남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가 엉켜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29살 딸 세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소매가 찢겨 있었고 울다 지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세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은주 씨의 목소리는 오열로 갈라졌습니다. 믿었던 남편, 성실한 가장, 가정의 기둥이라 여겼던 그 사람.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건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은주 씨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자 삶의 리듬. 부엌에서 원두를 직접 갈아내리며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늘 따뜻한 향기로 가득했고 은주 씨는 그 향기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한 작은 북카페. 15년 전 문을 열어 이젠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 은주 씨에게 카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계단을 내려오며 웃음 띤 목소리를 내는 딸 세아. 결혼 7년 차 아이 없이 살다 결국 이혼한 뒤 3년 전 친정으로 돌아온 딸은 카페에서 엄마를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밝고 부침성 있는 성격 덕에 손님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카페는 더욱 활기를 띠었고 은주 씨는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우는 모습이 예전 같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은주 씨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정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참 가정적이세요. 따님이랑도 사이가 좋아 보이고. 은주 씨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이유 모를 짜증을 냈습니다. 특히 세아가 늦게까지 카페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괜히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딸년이 왜 저렇게 밤늦게 다녀? 시집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대니?
내가 뭐가 되냐? 은주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신 왜 그래? 세아가 얼마나 성실한데.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말들은 그냥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엔 알 수 없는 불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세아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화나던 웃음이 줄었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밤마다 방문 너머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세아야,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애써 웃는 얼굴은 종이장처럼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며칠 뒤 세아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하는 모습을 본 순간 은주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아야,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그 질문에 세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은주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물, 손끝의 떨림, 말없이 삼킨 고통,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촉은 강했지만 확신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그래야 세아를 지킬 수 있어.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딸을 미행한다는 건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내내 세아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집, 카페, 마트. 어느 날도 벗어나지 않는 단조로운 동선뿐이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부 인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안 사람 중에서는 없으십니까? 은주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안 사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남편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호히 부정했지만 그 말은 곧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아무도 모르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작성해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거기엔 세아의 아버지 칸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우. 그는 세아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건 세상에서 오직 은주 씨 한 사람뿐. 세아야, 미안하다. 내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녀는 봉투를 덮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친부가 아님을 알지만 딸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은주 씨의 가슴 속에서 더 큰 불안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집안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던 날들이었다. 의심은 처음엔 먼지 같았다. 빛을 받아야만 보이는 사소한 입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먼지는 눈처럼 쌓였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긁었다. 은주 씨는 일상처럼 보이던 풍경에서 낯선 리듬을 들었다. 병원 좀 다녀오겠어라는 말 뒤에 이어진 짧은 진료, 긴 공백. 세탁 바구니 끝에서 발견한 급히 벗은 와이셔츠, 계단 난간에 휘어진 손잡이, 현관 앞 구두 자국의 방향. 사소한 것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순간 그녀는 알아버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은주 씨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다. 현관문 비프음, 발소리, 바닥의 삐걱거림, 문틈이 미세하게 스치는 소리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다. 메모장엔 정확한 시각들이 줄을 섰다.
펜 끝이 멈출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주황빛 메모 한 줄, 떨리는 글씨. 이 시간에 세아가 집에 있다. 목요일 비 예보가 있었다. 은주 씨는 일부러 카페를 일찍 닫았다. 커피 머신에 전원을 내리고 계산대 서랍을 잠근 뒤 우산 대신 양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남편은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 앞 의자에 10분쯤 앉아 있다가 어지럽게 주변을 훑어보더니 곧장 택시를 잡았다. 그가 탄 택시가 모퉁이를 돌자 은주 씨도 발을 뗐다. 멀찍이 그러나 놓치지 않게 몇 년 전 새로 깔린 포장도로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현관문 비프음이 울렸다. 그 리듬은 몇 년 동안 익숙하던 리듬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었다. 2층 바닥이 끼익하고 울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그때였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더 심하게 알 거야. 은주 씨의 세계가 하얗게 물들었다. 손가락 끝이 순간적으로 전화를 눌렀다. 112. 우리 집에 빨리 와주세요. 말끝이 산산이 부서지기 전 그녀는 계단을 내달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힘이 무의식적으로 더 세졌다. 이 짐승 같은 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방 안의 공기가 툭 하고 끊겼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셔츠 깃은 뒤틀려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다. 바닥엔 새아가 웅크려 있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의 형태. 그 순간 모든 언어가 불필요해졌다. 오해야, 네가 오해를. 닥쳐! 더러운 입 다물어! 손바닥의 울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리였다. 남편의 얼굴이 휘청이는 동안 은주 씨는 세아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쌌다. 세아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멀리서 아니 가까운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암. 경찰 2명이 상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분은 지금 안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해바라기 센터로 안내하겠습니다. 의료심리법률 연계가 한 번에 진행돼요. 경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남편은 여전히 뭔가 말하려 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소리 같았다. 병원 대기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다. 밝아서 잔인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지금 당장은 안정이 최우선이니 오늘부터 나와 딸의 안전계획부터 세우라고 했다. 세아는 손에 잔을 쥔 채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가늘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야. 네가 아니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잤다. 스탠드 조명이 벽에 작은 노을을 만들었다. 잠든 듯 깨어 있고 깬 듯 잠들어 있는 시간. 새벽 근처 은주 씨는 스르르 딸의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조금씩 숨이 고르게 들었다. 며칠 뒤 조사실. 남편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첫날과 달리 어깨 축지가 작아져 있었다. 주어진 종이컵의 물은 반도 줄지 않았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겼다. 여기 병원 체류 시간, 귀가 시간, 현관문 개폐 기록. 피해자 진술과 시간대가 일치합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조사가 이어졌다. 남편은 말을 바꾸거나 말줄임표처럼 끝을 흐렸다. 그럴수록 서류는 더 정확해졌고 날짜는 더 선명해졌다. 종이에 박힌 숫자들이 증언자가 되어갔다. 구속적 부심,
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제시했다.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구속을 유지합니다. 짧고도 결정적이었다. 그 사이 동네엔 소문이 번졌다. 문간에 서 있던 이웃이 속삭였다. 안타까움과 호기심은 늘 같은 속도로 번졌다. 카페 문은 닫혀 있었다. 저녁이면 엄마와 딸은 창가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둘 사이에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열이 방 안의 공기 언어가 되었다. 말이 없어도 되는 대화가 가능해지는 시간.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어. 오늘도 버텼잖아. 검찰 송치가 결정되고 기소가 이루어졌다. 서류 더미 위로 스탬프가 쾅 찍혔다. 기계적인 소리였지만 그 안엔 사람의 시간이 눌려 있었다. 사건 번호가 달리고 날짜가 적히고 방청 규정이 붙었다. 은주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상담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다. 오늘은 절차 안내만 받으시고 필요하면 심리지원 연계도 계속 받으세요. 어머님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의 단정함이 은주 씨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밤이 되면 서랍의 서류 봉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출생신고서, 비어있는 불안. 은주 씨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전날 밤 집은 조용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렸고 거리의 가로등이 커튼 틈으로 가늘게 스며들었다. 세아는 한동안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혹시 내가 힘들어 보여도 그냥 옆에 있어줘. 그건 약속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리고 혹시 재판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엄마가 나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주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세아야, 난 너를 탓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녀는 그 말을 오래 붙들었다. 조만간 반드시 말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새벽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눈을 감았다. 꿈과 현실 사이 안전한 얕은 물 위에 떠 있는 느낌.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우린 내일도 살아. 그 말이 어느 쪽 입술에서 흘러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재판 당일 아침 공기는 유난히 깨끗했다. 법원 건물의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탁탁 공명했다. 복도 끝 작은 카페트 위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은주 씨는 세아의 손을 살짝 눌렀다. 신경 쓰지 마. 우린 우리만 보면 돼.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 하고 컸다. 문 손잡이는 차갑고 매끄러웠다. 배석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검사가 지나가며 짧게 인사했다. 힘내십시오. 오늘은 절차 위주입니다. 자리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 씨는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빈 좌석 하나를 보았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그녀만 아는 공백. 이 집의 족보에서 비어 있는 칸. 마음이 휘청했지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낼 날이 아니다. 오늘은 시작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일의 몫이다. 법정 집행관의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잠시 후 사건 번호 마이너스 개정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로 흘러들어갔다. 은주 씨와 세아는 서로를 한번 바라봤다. 눈빛엔 공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 둘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처음을 통과한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진실을 맞닥뜨린다. 문이 열렸다. 조용한 바람이 스쳤다. 세상은 이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정은 차가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다. 변호인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판사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세아는 차단막 너머에서 영상으로 진술했다.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저는 강제로 당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법정의 공기를 뒤집기에 충분했다. 은주 씨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단단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끝내 참아냈다. 재판 막바지 검사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제시했다. 추가로 명확히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 아닙니다. 출생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입니다. 누구보다 딸의 안위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신뢰를 배신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범행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반드시 무거운 형벌로 응답해야 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세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옆에 앉아있던 엄마를 바라봤다. 은주 씨의 손이 떨렸다. 끝내 참아온 비밀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 버렸다. 미안하다. 세아야, 어릴 때 네가 주변에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저 인간이 그 짓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단다.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원망보다 슬픔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은 엄마를 끌어안았다. 판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변호인조차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은 점차 단순한 가십이 아닌 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학교와 주민 모임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열렸고 언론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후 두 모녀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 처음엔 세아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눈물만 흘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은주 씨 역시 상담을 받으며 자책을 내려놓았다.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어머님,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의 얼굴에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동안 닫혀있던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익숙한 종소리가 딩동 울렸다. 단골 손님들이 조심스레 들어와 말했다. 사장님, 다시 오픈해주셔서 고마워요. 여기 커피 향 정말 그리웠어요. 벽 한쪽에는 작은 게시판이 생겼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메모지엔 손님들의 위로가 붙기 시작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는 그 글귀들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여름 두 모녀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다시 돌아갔다. 세아가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좀 숨이 트여. 예전 같진 않지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은주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듯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그러나 진짜 가족은 지옥 같은 순간에도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에도 잊지 못할 실화로 찾아뵙겠다.